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조세 청론, 그 중에서 제2절 조세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조세의 개념은요, 조세의 정의라든지 용어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조세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30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국세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각 세목의 각각의 개별 법률, 일종의 계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구성되는 1세목, 1법률이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규정하는 국세는 몇 개라고요? 14개 세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는 현재 14개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4개 세목을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는 두 가지죠. 종합부담세하고 양도세 그 두 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방세를 보면 현행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으며 지방세법은 단일법, 즉 단일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방세의 모든 세목의 내용을 수록하는 다세목 1법률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규정하는 지방세는 몇 개라고요? 11개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14개, 지방세는 11개, 현재 우리나라 조세는 2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5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표에 보시면 국세는 크게 나누면요,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는 국내에서 어떤 소득이나 재산, 소비하는 걸 부과하는 게 내국세고요. 관세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재화라든지 이런 걸 수입하죠. 수입하면 묻는 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국세 그러면 우리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게 내국세고요. 관세 그러면 관세청에서 부과합니다. 결국은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국세, 관세 다 포함해서 국세는 14개 세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세, 관세로 나눴고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분류 체계 중에서 목적에 따라서 처음부터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이 용도에만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세 이외에 일반 경비를 조달한 세금을 보통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세가 있고요. 다시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본인이 납세자인 동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세로 표현하고요. 간접세는 납세자가 따로 있고 부담자가 따로 있다. 부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가 예상되는 것을 우리는 간접세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구분 방법인데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좀 이따 분류 체계에서 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직접세를 보시면요. 일단 우리 지난번에 앞으로 개인에 대한 소득은 다 소득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소득은 법인세. 그래서 앞으로 소득세라는 말 나오면은 개인을 지칭하는 거고 법인세 그러면 법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망 이후에 받는 거를 전에 상속세라고 그랬고 생전에 받는 거를 증여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은 무상 이전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부가 자녀한테 대물림할 때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고요. 사망 이후에 자녀에게 재산이 물림이 되면은 그때는 상속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남들보다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일정 가액을 초과해서 많이 소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를 현재 직접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간접세는요, 일종의 소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소비할 때 또는 사치성 물건을 소비할 때 술을 소비할 때 이때 부과하는 세금을 지난번에 우리 소비세라고 해서 간접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간접세의 특징은요, 일반 재화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어떠한 사치성이나 호화 물품 이걸 소비할 때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가 있고요. 술을 소비할 때 내는 주세가 있고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인지세와 주식을 거래했을 때 부과하는 게 증권거래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5가지를 현재 간접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세는요. 자, 거기 보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나와 있죠. 자, 그 타이틀 그대로 보시면요. 이 돈은 걷어가지고 이 교육 목적, 농어촌 지원 사항,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 사업이니까 요거는 이제 도로를 건설한다 아니면 어떠한 공항, 철도, 지하철 이런 건설할 때 막대한 사회 기반 시설이 들어가니까 이런 돈을 걷어서 이런 걸 지원해 주자. 그래서 나온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세는 걷어가지고 뭐 한다?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걷으면 그 용도에만 써야 되는 게 목적세고요. 일반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건 무슨 세? 보통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목적세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까지 해서 총 몇 개예요? 직접세 5개 있죠? 간접세 5개 있습니다. 목적세 3개 있고 관세 하나. 그리고 총 몇 개다? 14개입니다. 자, 오른쪽 근거법률에 보면 국세는 방금 일세목 일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세목 하나에 법률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소득세가 궁금하다 그러면 소득세법, 법인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다 그러면 법인세법, 그다음에 어떠한 소비하는 부가세법이 있고요. 개별 소비세법 이렇게 세목 하나의 법률이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외가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세목은 2개인데 법률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 하나, 세목 하나에 법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세목 일법률 이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는 세목수가 11개인데 그 표를 잘 보실 때 특별시, 광역시, 구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한 그룹입니다. 여기까지 11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라는 데가 있고 도 밑에는 시군이 있죠. 도세와 시군세에서 자르면 11개가 돼요. 그럼 위에 나오는 특별시, 광역시, 구 그래서 11개로 분리되어 있고 도와 시군세에서 11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하셔가지고 22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과세 주체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구세에서 11개,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세와 시군세에서 11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합해서 전체 11개인데 근거법률은 좀 전에 국세는 일세목 일법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방세는요. 세목이 11개인데 그 11개를 하나의 법으로 다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산세 요 세목 배울 때 취득세법, 등록면허세법 이러면 안 돼요. 이 지방세는 모든 법을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산세 세목이 11개라도 법은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다 보면 취득세 파트에 가서 취득세 그러면은 법 몇 조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지방세법 몇 조 몇 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자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법이기 때문에 단일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특징은 단일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 밑에 보면 체크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나와 있죠. 자,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2015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2012년 12월 30일 이게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3년간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유예시켜가지고 3년간 더 부과합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3년 동안을 더 연장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2015년도 12월 30일 날 폐지가 된다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국세인데 하나 세목이 줄겠죠. 근데 아쉽게도 현재 국세는 14개가 된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아직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나오는 조세 분류 중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은 좀 아까 일반 경비를 조달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했고요.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과세하는 세금을 목적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세를 읽어보면 조세 수입의 일반적 재정 수입을 의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일반세라도 하며 목적세 이외의 조세는 모두 보통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세가 아닌 거는 다 보통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목적세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세는 경제, 사회, 정책적인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는 조세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목적세는 걷어가지고 아무 용도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적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세는 목적세 이외의 조세를 다 보통세라고 했고요. 목적세를 보시면 국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 세 가지가 국세에 속하는 목적세고요. 지방세, 목적세 그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방세,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럼 총 5가지가 현재 목적세예요. 자, 목적세도요. 과거에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출제했어요. 근데 그게 9회까지 거의 목적세를 내다가 9회 이후부터는요. 거의 목적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가끔 이 단답형 문제로 냈기 때문에 목적세가 간혹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난이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단답형 문제를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목적세 종류가 5개 있구나라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세 전과 여부에 따라 분류가 나와 있는데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가 있죠. 한마디로 직접세는 타인에게 조세를 전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즉 이 말은 본인 납세자고 본인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대가 간접세인데 간접세는 내가 납세자인데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담한 걸 내가 걷어놨다가 신고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면은 간접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간접세, 직접세 나와 있는데 조세의 전가 여부는요.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에서 24회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 주로 직접세는요. 어떠한 소득이나 재산을 주로 부과하는 게 직접세고 소비 일종의 소비세라고 했습니다. 소비세가 주로 간접세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세, 간접세 그 두 가지만 구분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자세하게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소비세가 간접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세 전과 여부 다른 분류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세의 독립성에 따라 분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독립세다, 부가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 시험에 독립세는요. 부가세 외의 세금이 다 독립세입니다. 자, 문장을 보면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 이외의 조세는 독립세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가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요. 부가세 문제가 간혹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면 부가세 나와 있는데 이 부가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부가세가 우리 시험에 어느 정도로 잘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가세가 10회 때 나왔고요. 15회 추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회 때 이렇게 추가해서 20회 때 시험이 나왔는데 총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회, 15회 추가 20회 몇 년꼴로 나왔어요? 주로 5년 주기로 나왔어요. 5년. 그러면 올해 이제 우리 시험 대비가 25회입니다. 자, 24회 끝났으니까 25회 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에서 이게 5년 주기로 나오다 보면은 부가세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부가세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걸 암기하느냐? 그 표에 나와 있는데 본세와 부가세에다가 요거를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용어 정리 하나 더 하죠. 지난번에 우리 부가가치세를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현재 10%가 부과되는데 이 부가세는 가치, 어떠한 재화라든지 또는 용역, 재화나 용역에 부과하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가세는 가치에 부과된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화나 용역의 가치에다가 부과시킨 세금, 이 재화나 용역이 10억이다, 1억이면 거기에 10%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세를 우리 약어로 쓰면 지난번에 부가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떠한 재화를 소비할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부가세가 이 부가세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늘 배우는 이 부가세는요, 그 뜻은 아니고 세금에다가 붙여놓은 세금, 이게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는요, 독자적으로 생길 수는 없고 본세가 있으면 거기다 붙여서 부가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세금에 또 세금을 붙였다 그래서 일종의 더 붙인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 부가세와 이 부가세 차이 뭐냐?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거는 부가가치세, 약어로 쓰면 뭐라고요? 부가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금을 낼 때 또 세금에 더 붙인 거를 무슨 소리를 한다? 부가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본세가 있고요. 거기에 붙인 부가세가 있는데 일단은 어떠한 본세에 어떠한 부가세가 붙는지 그 연관관계를 다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취득세가 나옵니다. 우리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취득세는 부가세가 약간 특이하게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부가세가 하는데 이 취득세 부가세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10% 붙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20% 붙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농특세 10%,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등록면허세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20%예요.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 20% 낸다. 그러면 나중에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추가로 지방교육세를 20% 더 내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20%를 더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하는 동안에 우리 재산세 내죠. 재산세 내면 지방교육세가 20%를 또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20%예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우리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가 부과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세목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가 우리 강론에서 배울 건데 이게 우리 시험범인데 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이 세금 외에도 붙여서 내는 부가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부터 양도세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다 세금인데 이 세금뿐만 아니라 또 더 붙여가지고 이런 세금도 더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는 좀 세금 많죠.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다 세금인데 거기에다가 이 본세 내는 것도 부담인데 부가세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세금이라는 종류가 좀 많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세부터 일단 양도세까지가 우리 시험범위니까 여기에 붙는 부가세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 뭐 자동차세에 붙는 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 안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과 관계 있는 부가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내가 양도세를요 1억 원을 낸다. 그러면 양도세 1억 원을 만약에 산출했다면 1억 원에다가 지방소득세가 10%예요. 이 지방소득세 10%는 양도세 10%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더 내야 돼요?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양도세 1억 원에다가 지방소득세 1,000만 원 합해서 1억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양도세만 내고 난 부가세 안 내겠다 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 내시는 분은 당연히 지방소득세를 10%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1,000만 원 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재산세를 내가 2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재산세 200만 원 내실 때 지방교육세는 20%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러면 이 40만 원을 요 나오는 재산세에다 통합해가지고 240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재산세만 내고 지방교육세 안 내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지서에는 한 장의 고지서에 같이 나옵니다. 항상 본세에 딸려오는 부가세는 고지할 때도 같이 고지하고요. 신고할 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재산세 붙는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세, 등록면에서 다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다 껴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세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세금의 10%든 20%든 더 부과되기 때문에 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를 20%, 10%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좀 까다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요, 왜 부가세가 두 개냐?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취득세 그러면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만 있었어요. 이 지방교육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도에 취득 관련 등록세를 요 취득세에다 통합해가지고요, 현재는 타이틀을 취득세라고 써요. 그러면 과거에 등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냈고 취득세 낼 때는 농특세 10% 냈는데 이게 2011년부터 통합됐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등록세까지 포함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낼 농특세뿐만 아니라 등록세 낼 때 지방교육세까지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가세가 두 종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취득세가 조금 까탈스러울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가지고 우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이 취득세에 붙는 부가세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 세금의 10%든 20%든 계산하면 다 부가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취득세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세목은 당연히 취득세 내죠. 자, 과정치 1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유상으로 취득